2025년 3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바바 방가는 과거에도 테러, 2004년 쓰나미, 소련 붕괴를 정확히 예언한 전설적인 예언가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예언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예언 속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바바 방가가 남긴 7가지 대재앙 신호와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단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신호들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대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예언과 미래 대비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바바 방가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녀는 발칸 반도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며 생전 수많은 예언을 남겼고 그중 상당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테러를 예언하며 강철세가 미국을 강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가 발생하기 10년 전 거대한 물이 도시를 삼킬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소련 붕괴,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의 죽음까지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예언을 남겼을까요? 황금빛 하늘이 드리워질 때 세계의 질서가 바뀔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은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까요?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양 폭발이 강해지면서 지구의 자기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사의 연구진은 2025년 태양 활동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바바 방가가 남긴 또 하나의 예언입니다. 오래된 용이 깨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래된 용이란 단순한 상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녀가 예언했던 시대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바 방가는 남긴 예언에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7가지 대재앙 신호가 하나씩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대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말한 7가지 신호는 무엇이며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그 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바 방가의 예언에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바로 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운명을 바꾼다고요? 지금 상황만 봐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입니다.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폭락하기를 반복하며 서민들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조차 포기한 채 생존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국민들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견제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수출 감소세, 기업들의 연이은 실적 하락.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회는 극단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젠더, 세대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증오와 분노만 남았습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한국인들을 하나로 모았던 위기 극복 DNA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양측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날로 커지고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바바 방가가 예언했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련의 시작일까요? 놀랍게도 바바 방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녀는 동방의 나라는 내부의 분열로 큰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겪는 위기는 경제적 몰락에서 시작될 것
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바바 반가의 예언에는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동방의 나라가 시련을 극복하고 일어설 때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한국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되었고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도 이겨냈습니다. 매번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바바 반가는 7가지 대재앙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만이 다가오는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7번째 신호가 나타날 때 동방의 나라는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바바 반가가 남긴 7가지 대재앙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2025년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7가지 대재앙 신호가 하나씩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신호들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만이 다가오는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남자의 시선으로 이 신호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김성우. 그가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바바 반가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황금빛 하늘의 경고. 어느 날 아침 뉴스가 쏟아집니다. 역대급 태양 폭발. 인류의 통신망이 위기에 처했다. 바바 반가는 황금빛 하늘이 드리워질 때 세상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2025년 3월은 태양 활동 주기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NASA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23년 후반부터 관측된 태양 활동은 지난 20년간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며칠 뒤부터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이 45도를 넘나들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며 사람들은 이상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집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태양 폭발로 인한 전자기 펄스가 발생한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인터넷 인프라, 전자 시스템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바 반가는 황금빛 하늘이 동방의 나라를 비출 때 오래된 지혜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땅의 분노. 출근길, 성우의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긴급 재난 문자. 일본 해역에서 규모 9.2의 강진 발생. 그 순간 서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책장이 넘어지고 건물 유리가 깨지며 도로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깁니다. 바바 반가는 오래 잠자던 용이 깨어나 하늘에 날 때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용은 지구 내부의 마그마 활동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태평양 불의 고리 전역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태평양 불의 고리가 활성화되면서 한반도 역시 위험 지역이 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은 그 경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백두산이 1000년 만에 대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신호, 물의 반란. 폭우가 35일째 계속됩니다. 한강은 범람 위기에 처했고 서울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성우의 집도 침수 위험에 놓였습니다. 바바 반가는 바다가 솟구치고 하늘이 울 때 도시들은 물에 잠길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는 과학자들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슈퍼태풍의 발생 빈도와 강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우의 부모님이 사는 부산은 이미 2차례 대형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2025년부터 사상 최강의 태풍들이 연이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슈퍼태풍은 한국의 해안 도시들의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바바 반가는 물의 분노는 동방나라의 남쪽을 먼저 덮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보이지 않는 적의 출현.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또다시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했지만 빠르게 전염되며 사망률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바바 반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공포를 퍼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으로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병원은 환자로 가득 차며 해외에서는 한국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성우의 어머니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한국은 COVID-19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바바반가는 동방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경제의 붕괴. 주식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고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합니다. 성우의 직장도 결국 문을 닫으며 그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됩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며 사람들은 다시 현금을 찾으려는 행렬에 나섭니다. 바바반가는 돈은 종이가 되고 부자들은 하루아침에 가난해질 것이다. 오래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글로벌 위기에 특히 취약합니다. 수출은 급감하고 기업들은 연이어 파산하며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성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바반가는 동방의 나라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사회적 분열과 국제 갈등.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찹니다.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만이 폭발하며 사회는 극단적으로 분열됩니다.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바반가는 형제가 형제를 적으로 삼고 진실은 거짓이 되며 거짓은 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며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를 논의하며 시민들은 불안에 빠집니다.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 젠더,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우의 가족마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바반가는 동방의 나라는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현재의 갈등을 넘어서야 함을 암시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 집단적 의식 변화. 하지만 이런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우는 위기 속에서 서로 돕는 이웃들을 발견합니다. 물질적 소유보다 관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확산됩니다. 바바반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깨어날 것이다. 오래된 신비가 드러나고 새로운 지혜가 세상을 비출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마지막 신호는 단순한 재난이 아닌 인류의 의식 변화를 암시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을 넘어 더 의미 있는 삶과 가치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우도 이전의 경쟁적인 삶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바바반가는 동방의 나라가 먼저 깨어날 때 세계가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신호가 나타날 때 동방의 나라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신호는 단순한 재난의 예고가 아닙니다. 바바반가는 이것이 오래된 세상의 끝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바바반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떤 예언을 남겼을까요? 또 우리는 다가올 대재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곱 가지 대재앙 신호를 통해 우리는 세계가 직면할 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바바반가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세계의 빛이 될 것이다. 그녀가 말한 동방의 작은 나라가 한국을 의미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성우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생각에 잠깁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집값은 폭락했으며 사회는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세계의 빛이 된다고?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인데,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했으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바바 방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부의 분열을 극복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성우가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와 동생이 정치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TV에서는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고 인터넷은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남성과 여성, 보수와 진보 모두가 서로를 향해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바 반가가 이런 분열까지도 예견했다는 점입니다. 동방의 나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시기를 지나게 될 것이다. 하나는 과거를 바라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할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의 극심한 세대 갈등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성세대가 지키려는 가치와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변화 사이의 충돌. 바바 반가는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데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우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동생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오늘은 정치 얘기 말고 그냥 가족으로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할까요? 작은 대화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해와 소통이 점차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면 한국은 바바 반가가 예언한 내부의 분열을 극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은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것입니다. 바바 반가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동방의 나라가 하나가 될 때 그들은 세계의 화합의 비밀을 가르칠 것이다. 사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문화적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food.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 반가의 예언에 따르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나라가 위기를 지혜로 극복할 때 그들은 세계의 스승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된다면 한국은 바바 반가가 예언한 대로 세계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바 반가가 남긴 생존과 번영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가올 대재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도 남겼습니다. 성우는 퇴근 후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침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을 건넵니다. 젊은이, 무슨 고민이 있나 보구먼. 성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저축은 바닥났으며 미래는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는 6.25 전쟁도 겪었고 군사 독재 시대도 지났소. IMF 위기 때는 사업이 망해 거지가 되기도 했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소? 바바 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생존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노인은 계속해서 조언합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네. 첫째는 몸의 준비, 둘째는 물질의 준비, 셋째는 마음의 준비지. 이것은 놀랍게도 바바 반가가 남긴 생존 지침과 일치합니다. 첫째, 물리적 준비. 바바 반가는 기본적인 생존 물품을 항상 준비해 두라 고 조언했습니다. 비상식량, 깨끗한 물, 구급약품, 배터리 등 기본적인 생존 키트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우리 세대는 항상 쌀을 비축해 두었지. 요즘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없어서 걱정이야. 집에 최소 2주일은 버틸 수 있는 식량은 있어야 해. 특히 한국과 같이 디지털화된 사회에서는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태양광 충전기, 손전등, 라디오와 같은 비상용 전자기기도 필요합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 바바 반가는 돈의 형태가 바뀔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IMF 때 배운 교훈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야. 주식, 부동산, 현금, 금 다양하게 분산해 두는 게 좋아. 바바 반가는 특히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땅, 실용적인 기술, 지역 공동체 내의 신뢰 관계 등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정신적 준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준비입니다. 바바 방가는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자는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위기 때 진짜 무서운 건 상황 자체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 명상, 기도, 자연과의 교감 등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바 방가는 매일 10분이라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넷째, 공동체의 힘. 바바 방가는 혼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잖아. 서로 도울 줄 아는 마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야. 공동체 내에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의 기술과 자원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바 방가는 진정한 부는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에서 온다 고 했습니다. 성우는 노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일까? 그는 먼저 비상식량과 물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도시 농업 모임에 가입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준비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바바 방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자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에서 번영할 것이다. 우리 모두 바바 방가의 지혜를 기억하며 다가올 변화에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예언과 준비의 메시지를 종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바바 방가의 예언과 그 의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3월,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앙의 예고가 아닙니다. 성우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바바 방가의 마지막 메시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둠이 찾아올 때 그것은 새로운 빛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흑사병,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매번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바바 방가는 2025년 3월의 대재앙이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산통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우는 결심합니다. 내일부터 변화를 시작해야겠다. 작은 일부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바 방가의 예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두려움에 떨기만 할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변화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이웃과 연대하며 공동체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바바 방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1000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집단적 운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선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결정들이 2025년 3월에 맞이할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바 방가의 충격적인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3월의 대재앙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금빛 하늘이 드리워지고 동서양의 힘이 하나로 모이며 잠자던 용이 깨어날 것이라는 예언.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재앙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바바 방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3월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자연재해, 전 세계적 혼란, 예기치 못한 사건들.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당신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두려움에 휩싸여 숨어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빛이 되어줄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가올 변화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바바 반가의 예언과 미래 대비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위대한 변화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